자, 저희 시간이 돼가지고요. 이제 자리 앉아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청을 한 40분 정도 하셨는데 시간 맞춰 오시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은 조금 시간을 때우는 겸 다오랩의 업데이트만 조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 다오랩 대회에 와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어제도 오셨던 분 손. 자, 7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휴식 시간에 혼자 두지 마시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밖에 없는. 네, 네, 이번에 7기 네, 가입하게 된 네, 닉네임은 나무입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신청하신 분 더 계세요? 오실 수 있습니다. 자, 7기분 말고 혹시 왜 손을 안 들었어? 아, 여기 모른 척 하시면서 인사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휴식 시간에 네트워킹 하시고 일기 뭐라고 하죠? 영환이 네, 윤누리고 다혜님 소개로 왔고 지피터스에서 반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그 다오랩 분들 아니신데 프렌즈거나 혹시 처음 오신 분 혹시 예, 예, 예. 자, 인사하시고 나중에 브레이크 때 네트워킹 하실 수 있게 그래 주시면 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리룸이라고 하고요. 노트북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고, AI를 통해서 이커머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혹시 네. 네, 방상철이라고 하고요. 프렌즈에 아, 너무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또 없으시면 시작합니다. 예, 예, 예. 맞다. 아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아롬이고요. 저는 가을의 프렌즈이고 이 책의 뒷편에 있는 오늘의 집 전 매니저로서 인터뷰에 참여를 했었었고요. 지금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다른 멤버까지 다 소개를 하면 좋겠으나 그럼 또 한 30분 지날 거라 일단 잘 모르시는 분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럼 브레이크 때 그분들 외롭지 않게 저희가 잘하는 게 뭐죠? 환대. 그러니까 환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대략적인 일정이 이런데, 앞부분에 제가 조금 시간을 때우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전략 바이블, 북토크 1시간 정도 진행하고 휴식하고, 그 다음에 다운폰 회고 시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공유를 미리 안 했구나. 이거를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빡빡합니다. 이걸 1시간 안에 하겠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시간 되게 알차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업데이트를 드릴게요. 일단 3월부터 해서 7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해가지고 온보딩이 끝났어요. 3주차 온보딩까지 끝났고 32명이 시작했는데 한 분이 중간에 하차를 하시게 됐어요. 저희가 굿굿바이라고 이번에 새로 도입한 건데 한 3주까지 온보딩까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때 하차를 하셔라. 예, 요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안타깝게도 인도 분이세요. 한국어를 하시는 인도 분이신데 생각보다 이 언어적인 장벽이 좀 있고 조에서 활동하는데 자기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하차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빠지고 31명이 지금은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여기에 조별 연구 주제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뭐 인간 에이전트 역할의 재설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감정 중재 자동화, 온보딩 인게이지를 돕는 에이전트 개발, 어마어마하고 다오렘 관계 매핑도 있어요. 이게 1기부터 7기까지 누가 누구 소개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거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주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벌써 몇 번씩 만나시면서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7기 때부터 이제 올해부터 중점으로 두는 게 연구 중심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까지는 관계 중심으로 좀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결과를 내는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연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기간도 길어졌고, 이 성과를 다오 포럼이라고 해서 정말 학계에서 하는 보통의 워크숍 같이 100명 내외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 형태로 할 거예요. 이거 준비는 누가 하냐? 7기가 합니다. 역할을 받아서 7기가 하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그냥 우리가 슬라이드 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출판물로 낼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의 어떤 저작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걸 해볼 거예요. 스타트를 해볼 거고 그것도 7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번에는 결과물들을 좀 제대로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내고 외부에 제대로 알리고 레퍼런스가 달릴 수 있게 나중에 뭐 그걸 목표로 좀 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뉴스레터가 발행이 됐죠. 박수.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데 룰루님, 룬다님, 헤이드님 요 세 분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사실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룰루님이 우리 뉴스레터를 해보면 어때요? 헤이드님이 또 그 전에 한번 트라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룰루님 사람 모아보신다 하셔가지고 모아가지고 지금 XX명이 제가 정확히 몰라요. 한 300명인가? 200명인가 300명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발행이 됐고 월 1회 발행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고하실 분을 루루님 계속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번 달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룰루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오랩이 올해 정도부터가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는 게 많아졌죠. 다오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뉴스레터도 그렇고, 지금 뭐 SNS도 룰루님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링크드인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링크드인에 아예 다오 오르거나이제이션 만들어가지고 계신 분 싹 다 이쪽에 모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올해 정도부터는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고, 외부에서 회자가 되는 뭐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제 좀 더 오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45분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8시 50분 조금 전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오늘의 행사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뭐야 북토크는 지은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기 회고는 수아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또 같이 하셨던 분들이랑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지은님한테 좀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다오랩데이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커뮤니티 전략 바이블 북토크를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오폰 후기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제 그 북토크는 이렇게 네 개의 이제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의 원서인 더 비즈니스 오브 벨로깅의 선정 배경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국어판은 제이슨님께서 10분 정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그 책에 나온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는 이제 같이 읽는 그런 시간을 10분 정도 갖고 또 이제 영자분들이 이제 함께 인사이트를 패널 토크로 대화 형식으로 나누는 시간을 20분 갖고 그 다음에 Q&A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파트인 커뮤니티 전략 바이블 왜 이런 괜히 들어왔네. 네, 제가 괜히 들어왔어요. 10분 맞춰놓고 할게요. 이거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이 책 다 사셨죠?
아니, 좀 팔아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잘 팔릴 거예요. 이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겨우 이제 내게 된 건데 아직 BEP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열심히 팔아야 됩니다. 자, 제가 한 10분 정도 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저는 커뮤니티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은 얼추 다 본 것 같아요. 그 관련된 있는 책은 싹 다 대부분 봤는데 제한테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는 뭐였냐면 대부분은 개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더의 그 경험, 이 노하우, 이걸 베이스로 해놓은 거라서 하나 이런 거 말고 좀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어떤 공통 이론, 개인기 말고 그리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이런 거 없을까? 그리고 대학에서 만약 한 학기를 가르친다고 하면 커뮤니티 빌딩에 대해서 교재로 쓸만한 게 없을까?를 찾다가 저 원서를 보게 된 거예요. 저 원서에 이론하고 실전이 양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정도로 커뮤니티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 사회학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회과학이라든가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있는 이론들 중에서 커뮤니티와 관련돼 있는 이론들을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책 좋다. 근데 번역서가 없네. 그래서 24년 7월 꽤 오래됐어요. 저희가 24년 7월에 길드를 결성했어요. 그 길드 이름이 커뮤니티 빌딩 뽀개기 길드고요. 저게 첫 번째 길드일 거예요. 첫 번째 길드고 가장 장수하는 길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아마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 마케팅 끝나면 이제 뽀갤라고요. 길드도 이제 생명력이 있어야지. 그만할 때 그만해야지. 그래서 스터디하고 번역하자 이래서 사람을 모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기 한빛빛의 책임님 빼고 여기 7분이 같이 번역을 하게 된 거고 저분들이 한 번씩 한 챕터씩 맞춰서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터디 다 잘 맞추고 야 우리 그 출판해 봅시다 했는데 2번 까였어요. 출판사에. 까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커뮤니티는 돈이 안 된대요. 출판 시장에서 안 팔린대. 그래서 2번 까인 다음에 아,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저수를 추가하자. 그래서 뭐 한국적인 사례도 이렇게 추가하고 역자들의 그 인사이트 이런 것도 추가해가지고 기획서를 새로 해가지고 한빛비즈에다가 얘기를 해서 감사하게도 수락해 주셔가지고 작년 4월에 기획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죠. 올해 2월에 나왔고요. 제가 링크 친절하게도 안 드렸어요.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사가지고 열심히 보시면.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거를 낼 수 있다 생각했는데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아까 기획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1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그게 되게 길어요. 이게 원서에 오케이도 받아야 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온 거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왜 특별하느냐? 원래 안 해줄 거였는데.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만 몇 가지만 이렇게 쭈루루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센스 오브 커뮤니티는 되게 유명한 페이퍼예요. 한 3, 40년 됐는데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서 생성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려고 하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얘기라서 저는 좀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저건 이제 기업에서 커뮤니티를 할 때 사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제가 딴 데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훌륭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기본적으로 구글, 에어비앤비,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커뮤니티를 빌딩하던 사람이에요. 컨설팅업. 그래서 이분은 그냥 커뮤니티 만들고 우리 한 10만 모았으니까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커뮤니티 무조건 사업과 성과가 연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폰서십을 받을 수가 있고 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에 깔려 있고요. 그게 첫 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주제 자체는 고객 커뮤니티. 고객 커뮤니티. 그래서 더 비즈니스 오브 빌롱이 소속감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가 제가 보기에 어디서도 없는 챕터인데 그게 커뮤니티를 사업 성과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뒤에 설명을 해주실 건데 커뮤니티 빌딩할 때 어떤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빌딩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프로덕트에 초점, 아니면 액퀴지션에 초점, 아니면은 뭐 서포트에 초점, 이런 관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마다 측정 지표는 뭘 하는 게 좋으냐, 측정 프레임워크는 뭘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되게 상세히 해놨어요. 그래서 꼭 그대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의 틀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내지는 AI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인사이트나 하나 얻어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저술한 부분 중에 국내 커뮤니티 사례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개를 선정했고요. 뭐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저 5개만 했고, 각각마다 주특기가 있으세요. 인터뷰를 해보면 예를 들면 라이프직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하시는 거예요. LG전자가 하시는 거고, 여기가 지금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었고, 여기가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LG전자가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하는지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진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집돌이 집순이를 위한 건데, 그 앱에 가보시면 여기 LG전자 얘기가 없어요. 상품 소개도 없고, 무슨 여거 포인트 같은 게 있는데, 그 포인트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 LG전자 제품이 가끔 올라와. 이런 정도예요. 나머지는 없어. 얘 왜 하나? LG전자 입장에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LG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신대요. 예, 그리고 요즘 그 고객들이 집을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집을 꾸밀 때 무슨 니즈가 있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게 진정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100만이지만 저기가 시작은 400명 가지고 했대요. 주제 자체도 홈시어터. 그래서 프로젝터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한 400명을 데리고 한 6개월인가 이렇게 돌렸대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여러 실험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오픈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홈시어터 하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서로 대화가 없대. 오히려 날씨 얘기하는 게 더 대화가 많아. 그래서 주제를 그냥 확 넓혀버리고 공개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초기에 이 400명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남아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어주고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상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조상님이라고. HR 프렌즈, 여기는 직군 특성이 있어요. HR 직군의 특성이 있대요. 뭐 라이팅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누구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컨설팅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이용을 해서 원티드에서 만든 HR 프렌즈, HR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돌아가고, 요것도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HR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은 개발 결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품 개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커리어의 증거가 안 남는데요. 그거를 HR 프렌즈 사기 이러면 친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커리어의 증거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되게 커뮤니티에 좋은 역할로서 되는구나. 그리고 넷플 영감, 여기 대단하십니다. 이 전희재 대표님이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진짜 빠삭하신 분이세요. 몸으로 체득하신 분인데, 이분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참여 허들 꼭 설계해야 된다. 누가 들어오는지가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절대로 네고시에이션 안 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가격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행이라는 서비스 하시면서 모든 멤버를 다 10분씩 쇼터뷰, 인터뷰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탈락시키고 남은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높이고 신뢰를 만드는 요 장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운영 자동화. 사실 저기 10명이래요. 10명의 매출이 30억인가 그렇게 나신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운영 자동화하는 게 스킬이지, 이 막 커뮤니티 사람 막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보이는 저 부분이 더 본질적일 수 있다. 오늘의 집 오셨지만 아버님이 여기서는 정서적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오하우스 멤버들한테 꽃을 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친이나 뭐 남편이나 아니면 여친이 꽃 못 받아보시잖아요. 근데 오하우스가 꽃을 보내준 거야. 그래서 우남친, 우여친 이런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보상이 굉장히 먹긴 할 수 있다.
시간이 다른 관계로 무신사를 패스하고 자 그래서 이 책이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딱 잡고 읽어야 돼. 그래 왜냐면 약간 교과서처럼 빡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읽지 않더라도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책장에 꽂아두고 아 그래 무슨 여정을 설계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꺼내 보실 수 있는 그런 책 약간 정석 같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사시고 여러분 책꽂이 잘 꽂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10분 세팅, 저도 10분 세팅 부탁드려요. 아 네. 네. 네, 저는 이제 제이슨님께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으면 저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 10분 정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비즈니스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멤버들의 참여 부족이 아니라 자원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커뮤니티에 투자할 때 성공의 척도로 참여에만 좀 집중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고 해요. 그래서 참여도 뭐 멤버 숫자가 몇 명인지, 뭐 게시물 숫자가 몇 개, 댓글 수 몇 개, 그다음에 행사 참석자 수 몇 개, 이런 참여 지표에만 많이 주목을 하는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투자한 만큼 그 수익률을 이제 입증하지 못해서 자원 부족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로 이루고자 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이제 스페이스 모델인데요. 이 스페이스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씩 앞글자를 따와서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이 스페이스 모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심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서포트 고객 지원인데요. 고객들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의 CS 지원 비용을 절감하는 건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거의 소수의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표는 커뮤니티에서 해결되는 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CS 지원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로 이제 지표를 삼을 수가 있고, 두 번째 프로덕트는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이랑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제품 개선에 이제 직접 반영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런 판을 깔아주고 고객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24시간 관찰을 하면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를 회사에서 듣고 반영을 하네 이러면서 이제 강한 소속감 그다음에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고객 확보 어큐지션인데요. 이거의 이제 대표 사례는 룰루레몬인데 앰베서더들을 이제 자발적인 이벤트 이렇게 만들고 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새로운 잠재 고객을 만들어냅니다. 네, 컨트리뷰션 기여는 이 플랫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성원들이 콘텐츠 생성과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에어비앤비 호스트 커뮤니티로 이렇게 호스트 일부가 거의 80%의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깜빡해가지고 이제 이 컨트리뷰션 기여는 그 지표는 이제 기여자 온보딩 성공률 그다음에 기여 활동 유지율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넘어간 건 제가 자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참여는 고객에게 강력한 소속감과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 유지열과 충성도를 높이는 건데 이제 이 기업이 흔히 고객 커뮤니티라고 하면 이거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지표는 추천 지수 이런 예시들로 볼 수가 있고 석세스 성공은 그 고객들의 성장과 성공을 더 지원해서 제품 활용 성공률을 높이는 이제 방식인데요. 그 지표는 온보딩 시간 단축, 평균 계약 규모 증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6가지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6가지 모두를 쫓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책에 있었어요. 그 이제 커뮤니티 팀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이렇게 역량이 분산돼서 다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갈 때 실패를 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페이스 목표 한두 개에 가장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더라도 다른 가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건데요. 이제 이 예시는 다오콘을 들었지만 이제 예시로 고객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 컨퍼런스 개최를 한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 멤버에게 무대 발표 기회 제공하는 거는 기여에 해당하는 거고, 또 부스나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 피드백 확보하는 거는 지원 및 제공, 그 다음에 고객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높여서 유지율을 증진시키는 건 참여에 해당하고요. 또 유용한 세션 제공으로 고객의 역량 증대는 이제 고객의 성공을 촉진하는 아까 그 성공에 이제 부합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더라도 다 이제 따라온다는 거였고요. 이거는 아까 그 스페이스 모델이 꼭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부 직원, 자원봉사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이건 책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커뮤니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성장 엔진으로 바라보느냐, 비용 센터로 바라보느냐가 있는데 이거는 회사가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본다기보다도 만약에 우리 회사가 우리 커뮤니티를 비용 센터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면 이 성장 엔진에 해당하는 것들을 떤 것들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지를 이제 잘 지표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동을 해서 성장 엔진으로 이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5분 남았어. 아, 맞네. 많이 남았어요. 너무 빨리 하셨네. 너무 빨리 해가지고. 네. 심차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모두의 연속도 이제 커뮤니티 팀이 있는데 올해 조금 챌린지를 맞은 게 이제 그 약간 이 경기도 이제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줄이는 거에서 이제 저희 팀도 대상이 돼서 이제 확 비용도 줄었고 인원수도 이제 줄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비용 절감의 이 코스트 센터로서의 이제 이런 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의 연구소의 성장 엔진이 되어서 이제 수익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더 비즈니스 성장에 직접 기여하려면 이런 이렇게 커뮤니티 접점을 추적하고 이런 리드 양성 이런 것들을 해서 더 성장 엔진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으로 어떤 챌린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성장 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이제 현재 단계에 따라 어떤 이제 어디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지를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모든 커뮤니티는 이 씨앗 단계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저희 록담님 다오랩 1기 록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년부터 커뮤니티다 작게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은 씨앗은 초기 생존과 기반 구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1대1 관계, 리더가 직접 적극 개입하고 한 명 한 명 이제 꾸준하게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포용적 문화를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시기에는 확장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될 때까지는 리더가 한 명 한 명에게 전화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챙기는 시기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장, 이 자발적 참여와 이제 체계화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자발적 콘텐츠가 이제 생겨나면서 구성원들이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운영 체계와 데이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조금 더 체계화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성장 이 단계부터 그룹이 좀 나뉜다고 해요. 계층이 생기는데 활동적 멤버와 수동적 멤버 이렇게 약간 핵심 활동 멤버 이렇게 계층이 생겨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성숙은 안정적 운영과 이제 고도화에 집중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쯤 되면 이제 90%가 유저 주도 생성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가이드라인,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와 좋은 점, 안 좋은 점들을 다 이제 겪으면서 문화와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역할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스러운 변화인데요. 분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위 커뮤니티가 이제 세부 관심사에 맞게 쪼개지고 자율적 운영, 그 다음에 점점 새로운 그룹들이 파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키워드에 모였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재즈, 힙합, 그 다음에 이제 뭐 케이팝 이런 식으로 세부화가 돼서 이제 잘게 나눠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인사이트 파트에 이제 이 문장이 나오는데 잘못된 것을 측정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목표를 정할 때 제대로 이제 달려가기 전에 어떤 것을 내가 측정하고 어떤 것을 측정하지 않을지를 이 책을 보면서 좀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는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성장 자산이니까 잘 갖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네, 다음은 역자 네 분을 모시고 인사이트 토크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특별히 MC로는 역자 중 한 분이신 로미님께서 진행하시고 항신님, 소희님, 혜경님께서 패널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소리가 안 나오는 쫓쳐보시면. 나왔어요. 네,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네 명 다 이 책의 편역을 맡았고요. 오늘 북토크가 처음입니다. 저희가 책 내고 이렇게 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처음이라서 네, 조금 떨리거든요.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간단하게 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월의 비디 양소희입니다. 지금 비어리서치 두 개를 파운딩해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친구들이 어떻게 돈 안 되는 일로 뭘 팔고 먹고 사느냐고 계속 신기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한 축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청년 세대를 모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멤버는 1,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그중 85%는 이공삼공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회상을 갖다가 정치제도에 내가 직접 개입해서 뭔가 바꿔보겠다 하는 생태계 혁신을 꿈꾸는 이제 분들을 위한 싱크탱크도 창업해서 지금 50명 정도 이제 트레이닝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합니다. 쫄지 마시고. 네. 혜경님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는 황혜경이고요. 이전에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매개로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했던 사람이고요. 스스로 이제 커뮤니티 빌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이브 아레나라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코리빙 하우스를 이제 서울에서 진행을 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망한 이야기를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많이 좀 배웠다. 제 망한 이야기를 같이 쓰면서 내가 왜 망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와 함께 강화로 이주해서 살면서 좀 새로운 실험들, 또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빌딩을 좀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망한 이야기 제가 좀 쳐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오나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항심이라고 하고요. 미래일 연구소 이제 건국대에서 일하고 있고 미래일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 책과 관련해서 돌아보니까 저는 비영리 커뮤니티 빌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들의 그 커뮤니티를 코파운딩한 멤버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아직도 지금 굉장히 확장 중이고요. 다양한 커뮤니티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에 이제 보게 되는 좀 그런 팩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 소개는 안 했지만 제 이름은 정경미 포에버입니다. 네. 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오렘에는 2기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북토크를 진행하고 MC로 개최를 한 것만 한 80몇 회 정도 돼요. 근데 사실 북토크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사실 세 분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를 물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보다 궁금한 걸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맞죠. 사실 이 책에 있는 이론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편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야기를 많이 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4명만 합쳐도 저만 해도 실제로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운영했고 그게 6년 정도 돼요. 그 규모도 꽤 크고 그래서 법인까지 설립을 했는데 여기 있는 4분을 합치면 제가 봤을 때 한 50년은 저희가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0년의 노하우를 조금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짧게라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기 걸어오면서 잠깐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이 필요해요. 혹시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실 분이 저기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님 혹시 질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일단은 저기 이 책이 다오레에 되게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성과물. 두 번째 성과물 이따가 읽으실 저 신지연님의 네. 코너. 이분이 그러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여기에 있다가 저는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네. 좀 반대되는데 네. 후회하고 계시죠? 네. 습관과 오늘 막 책 쓰고 하셨으니까 그냥 일단 가볍게 가볍게. 어떤 느낌이신지. 네. 항식님부터 혹시 네 소감 한번. 사실 저는 그 다올의 사전 멤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좀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이슨한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남다르게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이게 바로 책으로 뭐 번역이라기보다도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챕터별로 나눠서 공부했던 시간들도 많이 떠오르고 그것들이 이제 결과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좀 신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성으로 이걸 본다라는 게 약간 시간을 2년 지금 한 3, 4개월 됐죠. 저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시간이 약간 물성으로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소감을 다 얘기하면 20분이 다 갈 것 같아서 제가 혜경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집필하시면서 뭔가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난 그 망한 사업의 회고였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한테는 이 책이 부검의 도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나름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 때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한다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교육시켜 가면서 했던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또 그때는 뭐랄까 그 우리 그 커뮤니티의 색깔을 굉장히 진하게 내야 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아까 스페이시스 모델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네, 고객 경험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였는데 문제는 제가 획득 부분을 너무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 정말 예, 그 여기 와서 리텐션은 좋은데 뭐 이게 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마케팅 비용이 0원이었는데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물론 예산이 없는 것도 있었지만 입소문을 통해서 오는 분들이 오거나 이제 소개로 오거나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 볼륨이 저희가 유지할 만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사항들은 인게이지먼트도 있었지만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어케이션 부분이었구나, 획득의 부분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난 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부검의 도구로 네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금 어려운 책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보면서 계속 부검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이브 안 했나요?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프레임워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정성적인 생각만 했고 가치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걸 정량적으로나 프레임워크로 굉장히 숫자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전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이 좋으면 됐다.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은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난 이 부분이 부족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 슬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패 이야기가 전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에 반해 네, 소장의 도구로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양소희님은
지금 굉장히 커뮤니티를 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도 소희님은 성장을 설계하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운영하시면서 이 책을 번역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나 잘 가고 있었어. 여기 어깨뽕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비영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그러면 뭐 자원봉사 같은 게 뻔하게 되는데 사실은 펀딩을 끌어낸다는 건 정말 고난이도의 일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그걸 설계하는 과정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필드이고 사실 해외에서는 영리 비영리의 방법론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임팩트를 어떤 걸로 낼 것인가 프로핏인가 다른 소셜 임팩트인가를 정의하고 거기 맞는 방법론을 경계짓지 않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이 되게 저한테 어떤 종류의 해방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막 사람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투자하게 하고 조금 더 같이 가보게 관계를 만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 제가 경험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을 한 단어로 딱 정리한 어떤 단어를 발견했을 때 어떤 묘한 해방감 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나의 개고생이 이런 정도로 인정받을 있어 고급진 영화로. 네. 그렇구나. 네,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굉장한 어떤 해방감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제 같이 만들면서 물론 저는 정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항상 밖에서는 이끌어가는 일을 하다 이 책 작업할 때 처음으로 끌려가는 경험하면서 끌려간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네, 어쨌든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 파트에서 가장 약간의 자부심으로 가지는 건 어쨌든 인사이트 부분 중에 비영리랑 소셜 임팩트 한쪽을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뭔가 어떤 가치 세계관 중심으로의 자본 유치, 펀딩을 끌어가야 되는 분들도 커뮤니티라는 것을 영리 방법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지평을 넓어서 방법론을 비영리를 영리하게 약간 내나가는 방식으로 써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교차점을 발견할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이제 생각이 나셨나요? 네, 좋습니다. 해방감을 느끼셨다는 단어가 예를 들어 커밋먼트 커브에서 그 되게 구체적으로 이 단계에서 뭘 설계해야 되는가에 대한 멤버십 굉장히 층위를 나눈 게 전 제가 세상을 1년으로 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굉장히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어디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저는 모든 멤버가 코어 멤버가 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구나 하는 것도 제가 체득한 뭔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런저런 정립돼 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정리를 하고 또 저희 멤버들을 같이 설득해 나가는 되게 큰 힘이 됐어요. 답이 됐을까요? 질문은 아니었는데 질문도 했어요. 네. 책은 사실 이론이잖아요. 물론 이게 굉장한 맞아요. 경험을 토대로 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읽으시면서 아니면 번역하시면서 이게 실제로 워킹하지 않는데라고 약간 도전이 되셨던 케이스가 있는지. 혹시 세 분 중에 마이크 잡으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공간이 기반이 되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볼륨을 일정 이상 키워내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 우리 계속 비용을 나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공간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매개로 했을 때 어떤 커뮤니티 빌딩 과연 그게 진짜 어느 정도까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음표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롤라님 혹시 질문? 저도 이제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커뮤니티를 라고 건강 가능도 참여하는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가을에 모기하면서 저희 조에서 이제 이 책을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을 때 같이 읽으면서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거에 적용해보고 했었거든요. 저는 적용을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네 이런 건 알겠는데 자기 반성만 잔뜩 하고. 말 읽었는데 네. 실제로 이걸 하면서 본인 커뮤니티에 좀 적용했던 사례가 좀 궁금해요. 또 적용을 해서 이거 진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게 혹시 느껴지는 있었는지. 혹시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저희 다우폰을 준비를 팀으로 하게 되면서 책의 내용들이 많이 좀 연결이 됐던 경험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들 이제 챙기는 것도 막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한 참여자들과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는 계기를 좀 책에서 더 이렇게 그거 맞아 생각해도 돼라는 그런 좀 안도감을 줬던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게 하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 장면 중에서 사람들이 진짜 갖고 가는 거는 그 순간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공감들. 저는 사실 이 책을 번역하기 이전에 이제 다오랩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오랩의 체계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차용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여예요. 기여의 뽀모였었는데 제가 운영했던 커뮤니티는 팬덤 형태의 커뮤니티였고 저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달아놓는 형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 뭐였냐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여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모델 중에 스페이스 모델 중에서 기여가 사실 먼저 나오거든요. 키워드가.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애초에 우리가 커뮤니티를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기여하게 한다면 그 참여도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아하 했던 지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여가 왜 안 됐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리더의 완벽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거죠. 이거를 100% 뭔가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이 기여의 포모가 뭔가 바이러스처럼 전파되기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디테일을 자꾸 손대려고 한다거나 그랬을 때 자꾸 마인드가 꺾여가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책에서 좀 많이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오늘 북토크 오기 위해서 어제 되게 급하게 네. 내 앞쪽 섹션이라 네. 우리 항상 10번만 열심히 해. 잘하셨어요. 네. 네. 국내 사례를 투표할 때 인트로가 아무래도 이 책이 대부분 미국의 사례 네, 케이스로 맞아요. 쓰여졌다 보니까 좀 국내에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서 좀 여기 또 나와주신 분들도 사실 생각보다 도입이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국민적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서 이렇게 네. 느껴지신 게 있으셨는지. 혹시 질문에 답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해주셔도 저는 그 부분이 우리 훌륭한 우리 머스를 비롯한 인터뷰에서 좀 해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종합적으로 병렬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정작 안 맞다보다는 이론하고 바로 사례들의 분석이 나왔고 특히 저는 워스랑 이제 넷플령과 인터뷰 했었는데 정말 그 하나하나 촘촘하게 우리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인터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좀 적용하기 쉽고 확장성이 있는 어떤 사례들이 좀 인터뷰에 담겨 있어서 그래서 뭔가 번역하면서 딱히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역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내향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있고 이게 활동이나 참여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시작이 되잖아요. 발동이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약간 괴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국내 사례들 플러스 이 저자들의 사례들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네. 드리고. 이 책이 제가 쭉 봤을 때는 사업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5개 인터뷰를 쭉 했을 때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매니저나 빌더분들의 특징이 되게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커뮤니티를 하세요. 한국의 정. 그러니까 사업을 시리어스하게 해보셨나 하는 퀘스천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 책은 잘 보시면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어려워요. 이건 진짜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커뮤니티가 이제 우리가 사람만 모으고 이 사람이 우리 다 좋게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이 커뮤니티가 정말 사업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사업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면 커뮤니티 상품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이었으니까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예, 그런 관점으로 이 저자는 썼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많은 예시들에 있는 커뮤니티 담당자들도 다 그런 관점이세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가 고객 커뮤니티를 접근하는 것과 해외가 고객 커뮤니티 접근하기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인터뷰해봤어요. 딱 한 분, 전희재 대표님 좀 달라요. 전희재 대표님은 그분은 그거로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사업적인 관점이세요. 커뮤니티는 수단인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 번역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커뮤니티를 서브로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 커뮤니티가 정말로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라고 믿고 나는 그 비즈니스를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읽으시면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고두고 그 중고나라 파지 마시고 중고 서점에 팔지 마시고 두고두고 책장에 보시면 이게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랑 세 번 읽을 때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팔면 안 되는 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커뮤니티 빌딩을 하려고 하는 그 초기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시키려고 싶은 그 대상이 외향적이에요. 아, 네.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커뮤니티화 시켜야 되지? 이게 한 첫 번째 고민. 네. 두 번째는 또 그 대상에 대한 그 대상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초등부터 한 5, 60대까지. 초딩부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사업을 하는데 제 사업에 가입자들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시키고 싶은 거. 네네네. 근데 그 가입자들을 정확하게 연령을 안 세봤지만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한 60대까지 거.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커뮤니티화를 해야 되나 이게 큰 고민. 음. 이거에 대한 답은 없겠지만 네.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생각이 안 나시면. 저는 초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들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되게 많은 커뮤니티를 봤을 때 아까 라이프집도 마찬가지로 초기 멤버 400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게 저는 핵심 키였다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커뮤니티 시작할 때 100명을 목표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명을 대상으로 조금 더 깊게 뿌리 내리고 그들을 코어로 다시 확장하는 형태의 커뮤니티로 확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향인을 어떻게 커뮤니티에 끌어들이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려보면 제가 번역했던 파트에서 3회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혹시 3회 법칙 아시나요? 이게 제이슨이 되게 잘하는 권법인데요. 뭔가를 할 때, 네, 3회 권법을 정말 많이 쓰세요. 뭐냐면, 우리가 허브 벌판에 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던지면, 첫 번째로 내가 손 들고 장수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이슨이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리 3명을 포섭해요. 그래서 이미 인벌브를 시킨 상태에서 공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그 3회 권법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내용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채팅창에 무언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댓글을 달 때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거든요. 첫 댓글 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거를 미리 작업을 하는 방식이 저는 보면서 되게 무릎을 쳤던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무의식 중에 했던 거와 책에서 이건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커뮤니티를 운영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데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 살짝 조금만 네. 앱을 운영하는데요.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앱 운영한 지는 이제 한 6, 7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무슨 앱이냐면 책을 만드는 앱이에요. 하루북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는 앱인데, 근데 이제 오래 운영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가입자는 한 25만 명 정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액티브하게 쓰는 사람들은 뭐 중에 한 5에서 한 10% 정도. 근데 그걸, 네, 제가 원래 이 앱을 만들 때 제 모토가 그 세상에 하나뿐인 책을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니어도 책을 쓸 수 있게 누구나 출판사가 없어도 약간 이런 모토다 보니까 만들어진 책도 뭐 초등학생이 쓴 그림책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만드는 자서전까지 뭐 혹은 뭐 육아일 정말 온갖 종류의 1년에 한 6, 7천 종류의 책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펙트럼이 큰 건데 이제 조금만 얘기하면 이게 그냥 도구로서의 서비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얘를 이제 커뮤니티화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온 김에 뭐 제가 아까 3회 법칙도 쓰는 수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빌드업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 커뮤니티를 어떤 스냅샷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오랩도 아까 사전 준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형식님이. 24년 1월에 일기 시작했지만 그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6개월 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걸 할까 해서 처음에 세미나 같은 걸 한번 열었고 거기에서 사전 준비하실 분들 모읍니다 해서 한 10분이 모였어요. 10분을 데리고 작당을 해가지고 일기를 어떻게 모을까? 이걸 해가지고 일기를 런칭을 했고 사전 모임에 한 서너 분이 일기에 조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이제 회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코파운더 모임 과정이 있거든요. 공동 창업자.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혼자 하시면 제가 보기엔 갈릴 거예요. 절대 안 되고요. 그 코파운더를 모으는 과정을 빌드업 하시는데 그때는 스펙트럼을 다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코파운더 되긴 힘들잖아요. 나중에 이제 멤버가 될지언정. 그래서 아마도 이 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 관심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데리고 일단은 쿵짝쿵짝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3명이 10명이 되고 뭐 30명이 되고 이 구조가 되지 않을까. 네. 저 그 1번 질문에 완전 짧게 좀 저도 네. 경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옛날에 그 2030 세대 대상으로 대화 모임 같은 거를 했는데 진짜 망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규모를 엄청 크게 잡았는데 2명 등록하고 망했었는데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유저 인터뷰를 엄청 빡세게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것은 사람 말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듣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페르소나를 몇 개 정했어요. 예를 들어 트위터에 익명으로 사얘기하는 여자애들은 어떻게 현장에 올까? 뭐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 1, 2, 3, 4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찾아냈고 저희가 발견한 건 현장에서 휘발되는 너무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를 토픽으로 정하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멤버들 앞단에 세워서 듣는 걸로 기회를 바꾸니까 바로 원판이 되더라고요. 뭔가 그 내향형 멤버들의 니즈가 뭔지 이 책에서도 항상 어디에서든 물어보라고 혼자 추측하지 뭐 그걸 되게 강조하는데 물어보시면 그 멤버들만의 니즈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고자 하는 니즈 그걸 포착해서 가시고 하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티는 사실 그 나이대랑 상관없이 목적성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앱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는 동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 책을 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를 떠올려 보면 어떤 걸 원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처럼 이렇게 나와서 우리 책 이야기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온라인 북토크라든지 오프라인 북토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 보시면 그들의 욕망, 그들의 어떤 것들을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 보시면 사실 연령대의 스펙트럼과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질문은 커뮤니티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하지 마라.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뭘까? 요거를 각자 한 명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듣고 싶으신가요? 네. 커뮤니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하지 마라.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맥락이랑 좀 이어져서 먼저 말씀을 하자면, 네. 말씀드리자면, 혼자 하지 말아요. 혼자 하지 마라. 이게 네.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함께 가는 여정이고, 이게 경험 자체가 공동체 의식이 같이 깔려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혼자 한다라는 것 자체랑 안 안 맞는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 스페이스를 열어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나눕니다. 네. 좋습니다. 혜경님 혹시? 그 인사이트 부분에서 저도 적었던 건데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책상을 팔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적은 내용도 책상을 팔지 말고 관계를 팔아라 이런 형태로 적어둔 게 있거든요. 제가 비록 이전에 했던 실험은 망했지만 실은 그 관계들이 지금은 자산이 돼서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어떻게 보면 커리어를 이을 때 그 관계가 자산이 됐고요. 제가 지금은 강화도에서 새로운 실험들을 할 때 이전에 그 관계와 연결들이 자산이 되고 기반이 돼서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좀 그 밑바탕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비록 제가 첫 번째 실험 계속 망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실험은 아쉽게 끝났지만 거기서 배우고 다시 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다음을 할 수 있는 좀 큰 힘을 얻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정말 되게 큰 이제 그 뭔가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의 큰 응원 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한 번만 힘내시라고 다음번에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혜택만 강조하지 마. 아, 네, 기업은 책임을 요구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혜택만 강조하면 그 혜택만 기대하고 오고 그 혜택 끝나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만큼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걸 기대한다.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걸 해야 그 기여랑 책임을 왠지 나도 맞춰야만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커뮤니티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혜택만 당장 팔기 위해서 혜택만 강조하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혜택만 강조하면 빨대 꽂는 사람들만 모여야 되는 거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커뮤니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을 읽지 않고 시작하지 마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0. Q&A까지 합쳐서 저희가 이제 그 생각했던 Q&A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0분 뒤 8시 50분부터는 다우콘 회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0분 뒤에 뵐게요. 그 저자 사인회 하시면 됩니다. 사인 받으러 다니시면 돼요. 뭐 7명 다 받으셔도 되고 뭐 받으실 수 있는 분만 받으셔도 되고. 자, 10분 휴식입니다.